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시 만난 청춘 우정의 수담 제16기 S24배 고교 동문전입니다. 16강 8경기 2국입니다. 이현석 해설위원과 함께 하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16강 서울고대 경성고의 대결입니다. 1국 끝났습니다. 경성고가 승리하면서 서울고 경보가 떨어졌습니다. 네, 사실 1국은 경성고가 좀 쉽게 마무리할 수 있었는데, 네. 김영섭 선수가 좀 착각이 있었고, 역전이 된 상황에서 다시 그 서울고의 그 반성환 선수가 다시 엄청난 착각이 나오면서 경성고가 다시 재역전을 했는데요. 이런 해프닝이 있었던 것도 역시 두 학교 선수들이 좀 긴장들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네, 강적을 만난 만큼 긴장도 더 커진 것 같습니다. 서울고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먼저 대회 정보와 대진표부터 살펴보고 오시죠. 제16기 S24배 고교 동문전 32강 토너먼트입니다. 3판 2선승제고요. 1국과 3국은 3인 릴레이 바둑, 2국은 2대2 연기 바둑입니다. 대국 규정은 각 팀 25분 타임아웃제로 진행되고 추가 시간은 3분이 주어집니다. 시간 초과 페널티는 1분 미만은 5씩 공제, 2분 미만은 10씩 공제, 3분을 초과하게 되면 시간피입니다. 우승 상금 500만 원, 준우승 상금 300만 원입니다. 예, 이제 16강 7경기가 다 끝나고 마지막 경기 8경기 진행 중입니다. 서울고대 경성고의 대결 각각 원주고와 대구 개성고를 꺾고 올라왔고 서울고는 목표가 8강 준결승 아니거든요. 네, 지금 서울고는 네. 대회 2연패 중이고 당연히 우승이 목표이겠죠. 또 경성고도 마찬가지입니다. 2회 대회 우승팀이고 지금 8년 만에 출전인데 선수 보강이 되면서 막강한 전력을 갖추었고요. 그러면서 역시 경성고도 우승이 목표일 수 있는데 지금 두 학교 좀 16강 너무 일찍 만난 것 같습니다. 네. 고교동문전 이벤트입니다. 새롭게 바뀐 예스24배 고교동문전 방송 시간 맞춰주시면 10분에게 커피 기프티콘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서울고 이제 연기 바둑 준비해야 합니다. 뻔합니다. 네, 서울고의 오더는 이제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에이스인 김영규 선수, 그다음에 이동희 선수. 사실 이 두 페어조가 지금까지 그 페어조로 호흡을 맞춘 이후에 거의 지질 않고 있어요. 네. 정말 최강의 페어조라 볼 수 있겠고, 사실 경성고가 이제 어떻게 나올지 저는 상당히 궁금했는데, 1국의 오더를 보니까 대충 짐작이 가더라고요. 네. 지금 에이스인 박성현 선수를 1국에 투입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2국에 정면 승부를 하겠다는 것이고요. 그렇게 된다면 정말 2국에서도 1국 못지않는 정말 명승부를 보여줄 것 같습니다. 네, 4명 모두 실력자로 보여집니다. 내용이 기대되는데요. 어떤 내용을 보여줄까요? 대국장에서 선수들 만나보시죠. 제16기 예스24배 고교동문전 16강입니다. 강팀 이르게 만났습니다. 경성고 대 서울고의 대결. 서울고 김영균, 경성고 김성식 선수입니다. 네, 김영균 선수, 서울고의 에이스이자 또 서울고가 이 2연패를 하는데 네. 정말 1등 공신이죠. 지금 발군의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성식 선수는 이제 지역 연구생 출신으로서 이번에 경성고에서 새롭게 또 영입한 비밀 병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정말 중요한 이 상황에서 김성식 선수가 또 어떤 활약을 보여줄지 사실 김성식 선수가 그렇게 경험이 많지 않다는 것이 조금 우려되는 부분인데요. 네. 서울고 이동희 그리고 경성고 박성현 선수입니다. 네, 이동희 선수 역시 서울고의 대표 선수고요. 에이스인 김영규 선수와 정말 그 호흡을 잘 맞추면서 네. 페어조에서 최강의 호흡을 지금 맞춰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성고의 에이스 박성현 선수죠. 박성현 선수도 역시 김성식 선수와 함께 경성고에서 새롭게 또 영입한 선수들인데 이 두 선수가 얼마만큼 호흡이 잘 맞을지 좀 두고 봐야겠습니다.
기력으로 봤을 때는 경성고가 절대 밀리지 않는데 혹시 고교동문전 경험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경험도 경험이지만 네. 페어 바둑에서는 두 선수의 또 호흡이 중요한데요. 네. 사실 김연균 선수와 이동희 선수는 계속해서 페어조로 호흡을 맞춰봤기 때문에 예. 지금은 거의 완벽한 그 호흡을 좀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네. 박승현 선수와 김성식 선수는 이렇게 페어조로 나온 적이 없거든요.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두 선수가 얼마만큼 호흡이 잘 맞을지는 두고 봐야겠습니다. 연습은 분명히 했을 텐데 또 연습과 실전 다르거든요. 그렇죠. 사실 제가 이제 검토실에 봤는데 선수들이 웃고는 있는데 네. 너무들 긴장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특히 박성현 선수도 네. 사실 경험이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이 고교동문전 첫 출전이고 이제 32강전에서 이제 경험을 했지만 사실 이국 페어 대국에서 이제 정말 막강 페어조를 만나서 대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잠깐 검토실에 왔는데 상당히 긴장된 얼굴이더라고요. 네. 그리고 역시 뭐 솔고도 똑같습니다. 네. 김연경 선수와 이동희 선수도 마찬가지고요. 그만큼 이 대국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네 선수가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선수 모두 긴장하는 모습이 많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검토실에서 잠깐 얘기했는데 김영섭 선수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의 목표는 우승이다. 네. 네. 우승 못하면 안 된다. 그렇죠. 네. 네. 그만큼 뭐 서울고는 이제 3연패에 도전하는 것이고 경성고는 이제 2회 대회 우승 이후 정말 8년 만에 출전인데 오랜만에 다시 전력 보강을 하면서 지금 우승에 지금 도전을 하고 있고 그리고 경성고 선수들 스스로도 우승할 수 있는 전력을 갖고 있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방송으로도 다른 고등학교 선수들을 봤을 텐데 이 정도 전력이면 충분히 이 정도 학교 누를만 하다. 어느 정도 평가가 됐을 거거든요. 제가 봐도 네. 경성고의 전력 막강합니다. 네. 자, 100매치입니다. 16강 마지막 경기 2국 펼쳐지고 있고요. 네. 지금 이 네 선수의 기풍을 좀 살펴보면은 네. 모두 전투형이에요. 그렇네. 예, 김연균 선수 전투형, 이동희 선수도 전투형이고요. 그리고 이 박성현 선수와 김성식 선수도 모두 전투형이기 때문에 지금 이 2구 기대됩니다. 어떤 바둑 내용이 펼쳐질지 정말 치열한 난전이 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데요. 네. 일단 내용도 기대되고 좀 제대로 맞붙었으면 좋겠습니다. 대국 시작 전에 제가 그랬잖아요. 일단 내부는 저보단 셀 것 같다. 공부량도 많을 것 같고요. 네, 뭐 고교동문전에서는 뭐 최고의 기량을 갖춘 네 선수들이기 때문에 정말 이 한 판은 뭐 서울고와 경성고 선수들도 기대하고 있겠지만 다른 학교 선수들도 이 대결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네. 그리고 사실 저희 해설하는 저희들도 네. 이 바둑 정말 좀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 매치가 성사됐습니다. 자, 지금 좌상기에서 서로 차단이 됐기 때문에 돌이 부딪힐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네. 이제 흙이 이제 이곳 뭐 날일자 정도 하겠죠. 날일자 정도 이제 압박을 하게 되면 지금 백이 뛰어나오더라도 흙이 미는 수가 선수이기 때문에 이곳을 붙여서 백을 제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백의 입장에서는 뭐 이곳을 다가온다든지 지금 제압을 했고요. 백의 입장에서는 이제 두 칸 전개한다든지 뭐 이곳을 이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서울고의 김연기 선수와 이동희 선수 페어조가 처음에는 이 두 선수가 이렇게 페어로 나왔을 때 좀 불안한 모습을 좀 보였어요. 삐걱거릴 때도 있었어요. 예, 그랬는데 네. 어느 순간 이 두 선수의 호흡이 너무나 좋았던 점이 뭐냐면 두 선수의 역할 분담이 참 잘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에이스인 김연기 선수가 좀 이제 리드를 해 나가고 이동희 선수가 김연기 선수를 잘 맞춰주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 호흡이 너무나 지금 잘 맞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서울고가 이렇게 그 2연패를 할 수 있었던 것도 역시 페어조, 그러니까 이 두 선수가 페어조로 나왔을 때 거의 지질 않고 있습니다. 네. 예. 역시 이 한 판을 무조건 이제 승리를 거두어 주었기 때문에 서울고등학교가 정말 연전연승을 하는 그 원동력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백이 바로 움직였네요. 버리겠다는 뜻은 아니군요. 네. 지금 저는 사실 이 석점을 이용해서 주변 모양을 좀 정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지금 바로 지금 움직여 나왔습니다. 네, 붙였고요. 지금 흑의 입장에서도 지금 젖혀가는 것은 이제 백에게 끊겨서 흑의 대응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느는 수가 정수고요. 네. 지금 백이 석점을 이제 움직여 나올 수는 있지만 지금처럼 2선을 기어야 된다는 점은 백이 좀 불만일 수가 있거든요. 네, 붙여 넘었고 지금 이곳을 계속 움직여 나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백이 이쪽을 이제 밀고 이 백 두 점과의 지금 연결을 꾀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후에 이제 이곳 중앙 쪽에 뒷맛을 노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살리려면 어쩔 수 없습니다. 밖으로 나갈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선을 두어야 하는데요. 여기서 좀 생각을 하고 있네요. 사실 백이 선택할 수 있는 수가 지금 뭐 이곳 처리와 이 미는 수 지금 두 가지인데 지금 이 중앙 쪽에서 처리하는 것은 끊겨서 백의 다음 대응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곳을 바로 둘 수는 없고요. 역시 이 미는 한 수인데 상당히 좀 신중한 모습입니다. 사실 그 박성현 선수가 그 경성고의 에이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지금 부담을 상당히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그 책임감이죠. 네. 지금 표정이 김성식 선수가 둘 차례인데 알고 있겠죠? 네. 네. 지금 눈치를 잠깐 보는 게. 네, 모르고 있다가.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박서연 선수가 뒤로 물러나니까 그때 생각을 다시 한 것 같습니다. 조금 전의 모습을 보면 네. 박성현 선수가 저는 둘 차례인 줄 알았거든요. 네. 몸이 앞쪽으로 가서. 그리고 김성식 선수는 조금 몸이 좀 뒤에 가 있었고, 좀 승본에 조금 혼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밀어서 지금 연결을 꾀하고 있습니다. 지금 백 입장에서는 이제 밀어갈 수도 있고요. 네. 이제 구자로 둘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두 가지를 놓고 좀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글쎄 지금은 구자가 정수 같기도 하고요. 사는 데에는 문제 없을까요? 지금 일장일단이 있는데요. 네. 지금 이곳 밀어가는 것은 흙이 이곳을 젖혀 있는 수를 선수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 선수 활용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백이 구자를 해야 되는데 이제 구자 하는 것은 또 흙도 이곳 뛰게 되면 끼우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곳을 백이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곳과 아까 같은 변화, 지금 두 곳의 차이를 비교해 보면 집으로는 백이 좀 이득인데 또 이곳의 또 안형 관계는 조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런 곳을 흙이 이제 확실히 선수로 교환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건 받아야 됩니다. 받고 흙이 잡으러 갈까요? 공격을 네. 한다면 그러네요. 이것도 조금 골치 아픈데요. 뭐 만일 백돌이 잡힌다면 바둑은 여기서 끝이겠죠. 그렇죠. 그러나 네. 백돌이 쉽게 잡힐 형태는 아니고요. 백이 살더라도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일단 공격의 주도권은 서울고가 지금 잡았습니다. 이거 뒀다는 것은 하나 더 젖혀갈 것 같아요. 젖혀서 좀 늘게 만들고 그리고 이곳을 안형을 만들게 되면 사는 수와 중앙 쪽 나오는 수를 맛보기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사실 부분적으로 본다면 백의 좀 살기가 좀 쉽지는 않아 보이지만
또 이런 곳에 약점이 있기 때문에 흑이 백을 잡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나 백이 살더라도 만일 흑에게 상당한 두터움을 만들어주고 산다면은 이 변화는 백이 불만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살더라도 세력은 만들어줄 수밖에 없겠네요. 네, 일단 이곳은 하나 둬서 바로 뭐 중앙 쪽을 두게 되는 것은 오히려 흑을 중앙 쪽 모양을 견고하게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하나 두고 싶은 자리예요. 끝까지 잡으러 올 건지 그렇죠. 한번 물어보는군요. 흑의 응수를 먼저 물어보고 난 이후에 네. 흑의 응수 여하에 따라서 대처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뭐 흑도 이곳을 바로 공격하지는 않을 겁니다. 바로 움직여 나오네요. 지금 이 부처간 수는요. 차단이 안 되나요? 차단은 되지만 네. 이곳 단수가 선수기 때문에 이곳을 살 수가 있거든요. 바로 이렇게. 네. 그래서 붙여서 백이 살기 위해서 움직여 나왔습니다. 정말 이 네 명의 조합 정말 최강의 페어조라고 봐야 될 것 보기 같아요. 힘든 광경이죠. 그렇죠. 네. 예. 사실 이런 페어 대결에서 이런 강대 강의 대결이 만들어지는 것은 네. 좀 보기 힘들거든요. 지금 설구 선수들도 상당한 부담을 느낄 겁니다. 지금 1국에서 설구가 패했기 때문에 만일 2국마저 패하게 된다면 설구는 여기서 탈락이거든요. 네. 예. 그런데 또 상대들이 막강한 실력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담감은 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국은 정말 그 해프닝이 벌어졌죠. 예. 마지막에 역전을 시켰는데 거기서 대착각이 나오면서 네. 다시 재역전이 됐거든요. 정말 경성고는 가슴을 쓸어내렸을 것 같습니다. 자, 1대0 경성고가 앞서 있는 상황에서 2대2 연기 바둑입니다. 네. 지금 경성고의 박성현 선수와 김성식 선수는 이번이 고교동문전 첫 출전이고, 그러니까 32강전에서 한번 경험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 고교동문전 경험이 많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이 페어 대국은 박성현 선수는 32강전에서 김영서 선수와 한번 호흡을 맞춰서 페어조에 출전을 했지만 김성식 선수는 이 페어 대국은 첫 출전이에요. 네. 그래서 과연 이 두 선수가 얼마만큼 호흡을 잘 맞춰 갈지 조금 우려되는 부분은 있었는데 지금까지는 그런 대로 지금 호흡을 잘 맞춰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백이 좀 위험해 보이긴 했지만 좀 바깥으로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초반 흐름이 상당히 좀 중요하게 생각되는데 일단 첫 스타트는 나쁘지 않습니다. 네. 네. 지금 김연결 선수가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결 선수의 가장 큰 장점이라면 안정감이에요. 보통 뭐 좋은 수를 둘 때도 있고 뭐 실수를 할 때도 있지만 김연결 선수는 기복이 심하지 않아요. 항상 뭐 100점짜리 수는 두지 않더라도 한 7, 80점짜리 수를 꾸준히 두는 선수거든요. 그런 것이 김연결 선수의 가장 큰 강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도 서두르질 않고 자신의 약점을 돌보면서 좀 안정적인 좀 선택을 했고요. 그러면서 또 빈틈 보이면 바로 응징 들어가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상대방의 약점이 보인다면 네. 그때는 또 놓치지 않고 아주 공격적인 또 전투 능력을 보여주는 선수가 김연결 선수입니다. 지금 백은 이거 붙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붙이게 되면 이제 연결이 되면서 뭐 이거 흑이 공격해 오더라도 백은 언제든지 살 수가 있거든요. 자체에서. 자, 단수를 쳤는데 그건 아닌데요. 여긴 흑이 안 받아도 되죠. 이거는 지금 아무 의미 없는 수를 뒀어요.
지금 흙이 차단을 하고 차단하게 되면 백이 또 한 수 들여서 살아야 되거든요. 네. 지금 백이 말이 안 되는 큰 실수를 했습니다. 지금 이것은 당연히 중앙 연결을 했어야 되죠. 지금 흙이 선수로 차단을 한 거예요. 이 교환도 제가 볼 땐 악수입니다. 예. 흙이 찝으면 어떻게 되죠? 이곳이요? 네. 이곳은 그러네요. 이것은 사월이 패가 됩니다. 찝었으면. 중앙 쪽은 뭐 아무런 수가 없죠. 네. 그러네요. 지금 이수로 찝었으면 이 백 전체 사월이 패가 되는 형태였어요. 지금 팽팽하던 흐름, 다시 지금 흙이 이쪽을 두고 싶은 자리인데. 아니 이럴 때가 아니잖아요. 제가 볼 때 지금 박승현 선수와 김성 선수가 지금 나란히 착각을 한 거 아닌가요? 안 그래도 흙이 이쪽을 둬야 되는데. 네. 지금 흙이 두 개끔 만들어줬습니다. 지금 김성 선수 지금 느낀 것 같아요. 본인이 실수했다는 걸. 지금 말이 안 되는 착각을 했습니다. 네. 근데 1국에서도 그렇고 지금 2국에서도 지금 이 착각을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실력보다는 긴장이에요. 그런 것 네,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 네 선수의 실력으로 보면은 이런 착각이 나오면 안 돼요. 안 되는데 이런 착각을 한다는 것은 긴장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쳤었고요. 지금 자체 이 백의 이 생사가 그렇죠. 저 깜짝 놀랐네요. 지금 끊질 않고 끼워갔고요. 끼워간 것은 이제 백이 차단하게 되면 단수 치고 이거 조여 붙이고 이거 잡을 수가 있거든요. 네, 아무런 수가 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문제인데요, 지금. 이 백의 생사가 워낙 지금 큰 돌이기 때문에 백은 잡힐 수는 없고요. 살아야 되는데 살게 되는 과정에서 흙이 팩감을 쓰게 되면 백은 상당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흙이 쪽을 뚫기만 하더라도 이 패를 받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백이 뭐 팩감은 있긴 하지만 백이 팩감에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쪽을 흙이 돌파가 돼서 백이 이렇게 산다고 가정을 했을 때 결과적으로 그냥 살 수 있는 돌을 패가 나면서 이런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런 피해를 보게 된다면 백은 엄청난 손실인데요. 예, 지금 팽팽하던 흐름이 좀 흙 쪽으로 기울어 가고 있습니다. 예, 지금 김성식 선수도 그렇고 이 페어 대구에 좀 익숙치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김성식 선수 정도라면 나와서는 안 되는 그런 대착각이 나왔고요. 네. 네, 그게 뭐 자체 팩감을 먼저 쓰겠죠. 그것은 손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팩감을 썼고. 백이 팩감이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런 팩감들은 다 악수입니다. 네. 워낙 큰 손해이기 때문에 백이 팩감을 쓰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팩감을 쓴다면은 그거 씁니까? 너무 손해인데요. 쓴다면은 이 정도였거든요. 단수 치고 이제 흙을 연결하게 하는 이 정도로 볼 수 있었는데 이것은 손해가 너무 큽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뒀을 때 백이 받기가 어려워요. 당장은 팩감이 그래도 몇 개 나오니까 받아야 할까요? 근데 계속 백이 버틸 수가 있나요? 지금 버티는데 백이 한계가 있거든요. 그리고 백이 지금 쓰는 팩감들이 네. 다 악수 팩감이기 때문에 백이 패를 얼마만큼 버틸 수 있을지. 그리고 흙 입장에서는 지금 이곳은 원래 백이 그냥 있는 곳인데 패가 되었기 때문에 흙은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득만 취한다면 지금 유리한 결과거든요. 그러니까 흙은 패 부담이 없습니다. 지금 근데 이곳은 흙이 좀 악수 팩감을 썼어요. 지금 이 끊어간 수요. 원래는 이제 이쪽을 먼저 이제 끊는 수인데,
한 팩감이라도 더 만들겠다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이것을 먼저 끊어갔다는 것은. 그리고 백은 자체 팩감이 아직은 좀 남아있어요. 네. 이쪽을 찌른다든지 이런 쪽에 이제 팩감이 있기 때문에. 흙은 팩감 받을 때 한 점을 안 잡을 이유는 없었는데 늘어서 받았거든요. 제가 잘못 봤나요? 이거 왜 이렇게 안 뒀죠? 팩감을 주지 않겠다는 뜻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네. 지금 흙이 단수 쳐서 잡게 되면 이거 끊어서 백이 팩감을 쓸 수 있기 때문에 팩감을 줄이는 의미에서 둘 수는 있지만 이것은 뒷맛이 너무 나빠요. 지금 흙 입장에서. 그리고 만일 백이 이곳을 패를 이겨서 살게 된다면 네. 그 이후에 이거 뒷맛이 있기 때문에 흙도 지켜야 되는 부담이 남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 수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백도 지금 팩감이 지금 생기는 것이거든요. 지금 생각을 한다는 것은 패를 받지 않으려고 생각하나요? 좀 있게 되면 백이 젖혀가는 것은 흙이 끊고요. 지금 밀어가게 되면 중앙으로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 변화가 상당히 좀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사실 짧은 시간 안에 좀 결론 내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 받아두었습니다. 그리고 흙은 이곳 팩감이 있겠죠. 한 팩감, 두 팩감 정도는 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이 정도로 네. 적당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흙 입장에서는 이 백을 잡지 않더라도 살려주더라도 뭐 이 정도 이득을 취한다면 뭐 흙이 만족일 것 같습니다. 예. 원래 백이 그냥 살아있던 돈인데 패가 되고 중앙에서 예상치 못한 큰 성과를 흙은 거두었거든요. 네, 지금 박승현 선수가 좀 마음에 들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워낙 만족스럽지 않으니까 살 수 있는데도 배를 해소하지 않고 다른 곳을 뒀습니다. 글쎄요, 지금 백이 네. 나간 수는 좀 무리로 좀 보이는데 그만큼 지금 형세가 지금 불리하다는 판단을 박승현 선수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승부 호흡이죠. 뭐 흐름이 좋지 않을 때는 좀 무리가 되더라도 좀 강하게 둬야 됩니다. 예. 네, 지금 중앙 쪽을 흙이 지켜두었고요. 흙 입장에서 직접적으로 좀 공격하는 것은 좀 위험 부담이 좀 크다고 보고 안정적으로 지켜두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앙 쪽에 하나 젖혀져 있기 때문에 뭐 이곳은 백이 두더라도 충분히 흙이 대응이 가능하고 그리고 여전히 지금 패가 남아 있거든요. 그건 방향이 그곳이 맞나요? 단수 치면 어떻게 되죠? 있는 것은 뭐 이렇게 잡히게 되고 이거 젖혀가더라도 두게 되면 석점이 잡혀 있는데 그렇네요. 지금 이곳과 이곳이 맞복이거든요. 결국 백이 이곳에 손이 돌아와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잡히게 된다면 이 결과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흙의 만족입니다. 지금 흙의 입장에서는 서두를 이유가 없어요. 예, 지금 안정적으로 처리를 하면 되는 상황입니다. 네, 결국 폐 해소하러 돌아가야 하거든요. 예, 과연 백이 이렇게 뛰어나갈 수 있을까요? 이것은 제가 볼 때 좀 무리 같습니다. 지금 때려내고 지금 이 패는 흙의 꽃놀이 패거든요. 네. 팩감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잡자는 팩감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백이 나오게 되는 것은 오히려 이 백도를 키우는 것이어서 더 크게 잡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선택은 좋을 것 같지 않고요. 이것은 서둘러서 백이 이어서 살아두는 것이 정수로 보입니다. 그리고 흙이 제압을 하게 되면 바둑은 불리하지만 지금부터 지금 추격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예.
예, 지금 첫 번째 전투에서는 서울고가 일단 포인트를 올렸습니다. 일단 씌워가는 것이 일감이고요. 확실하게 잡아놓는 게 편할까요? 네. 네. 한 발 더 폭을 넓혔습니다. 그만큼 이제 중앙 흙이 두텁기 때문에 지금 날일자보다는 지금 이렇게 모양을 키우는 것도 좀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큰 곳은 지금 우변인 것 같습니다. 지금 우변 그리고 이 우하기 쪽, 뭐 날일자 정도가 있는데 둘 다 가고 싶은데요. 그만큼 백이 또 가야 할 곳이 많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 형세도 백이 불리하고 네. 지금 가야 할 곳이 많아졌습니다. 지금 흑 입장에서는 사실 점점 깊어집니다. 지금 백의 날일자는요 무리수예요, 무리수. 예, 그러니까 무리수 중에서도 말이 안 되는 무리수입니다, 이건. 예, 이건 거의 뭐 하수도라고 둘 때 두는 수인데 그만큼 김성식 선수가 지금 바둑을 불리하게 보고 있다는 거죠. 예. 근데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잖아요. 지금 바둑이 불리하다고 해서 이렇게 무리수를 두다 보면 백은 더 손해를 보게 됩니다. 예. 이거 점점 더 플레이가 깊어지는데요. 박서연 선수는 그곳을 두지 않겠다는 수를 뒀는데 김성식 선수는 움직입니다. 지금 씌워가면요. 네. 뭐 별다른 맛이 없어요. 뭐 이렇게 둬서 뭐 끊어가서 뭐 이렇게 둘 생각인가요? 이쪽 끊어서 이건 좀 얘기가 될 것 같네요. 그런데 제가 좀 설명을 하나 드릴 게 있는데 지금 백은 이 넉점을 살리기 위해서 중앙 쪽을 두면서 오히려 흙에 두툼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넉점의 가치를 먼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흙이 이 백 넉점을 잡는다고 가정했을 때 이 중앙의 흙집의 가치가 좀 많이 본다면 한 15집 정도 가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백의 의도대로 중앙의 이 백도를 살린다고 가정을 했을 때 백이 얻는 것은 집으로 15집 정도의 가치입니다. 그런데 그 사는 과정에서 중앙 쪽에 흙의 두툼이 생긴다면 백이 15집의 실리를 얻었다고 하더라도 그 15집에 못지않는 흙의 두툼을 내어주게 되고 그리고 흙에게 선수를 내어줘서 지금 15집 이상 되는 곳은 너무나 많거든요. 그러면 백의 입장에서는 백의 의도대로 살린다고 하더라도 좋은 결과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성식 선수의 이 선택은 제가 볼 때 좋은 선택은 아닙니다. 예. 먼저 큰 곳을 정리한 이후에 그 다음에 뭐 이런 승부수를 던지는 것은 뭐 괜찮지만 지금은 타이밍이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예. 지금 계속 흔들고 있죠. 그리고 지금 백이 생각하는 것은 지금 이 변화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끊고 밀어가게 되면 단수가 있기 때문에 흙이 받아준다면 이런 식으로 뛰어나갈 수가 있거든요. 일단 흙의 포위망에서 벗어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움직인 것이 아니라 우상기 진행 중에 움직였기 때문에 선수를 넘겨준다면 또 우상기 백이 많이 다칠 수 있거든요. 네. 지금 백이 뭐 크게 얻은 것이 없어요. 그리고 이것을 지금 빨리 정리를 해야 됩니다. 네. 예. 지금 원래 흙이 끊어서 뭐 백이 끊어간다든지 이런 식의 변화가 예상되는데 지금 이런 모양을 정리하지 않고 둔 것이기 때문에 만일 흙이 이곳을 오게 된다면 백은 상당히 또 많은 것을 잃을 수가 있거든요. 역시 김연경 선수가 냉정합니다. 네, 그냥 지압을 했고요. 이곳 잡더라도 여전히 백은 살지를 못합니다. 한 칸 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런 점이 김연경 선수의 아주 큰, 그건 아닌데요. 아니, 지금 이 수는 이게 가능해야 돼요.
뭐 있을까요? 이게 지금 가능해야지만 되는데 네. 이거 잡혔잖아요, 백이. 백이 안 됩니다. 아무런 수가 없어요. 그러면 흙이 이렇게 띄어서 백 전체가 아주 크게 잡혔습니다. 근데 저는 김성식 선수의 바둑을 이렇게 두는 것을 이렇게 보지 못했는데 지금 이 날일자도 그렇고 이 중앙 쪽에서의 변화를 보니까 무리수를 너무 많이 두는데요. 아니, 형세가 불리하면 뭔가 승부수를 던지는 건 뭐 좋은 승부 호흡입니다. 네. 그건 좋은데 그래도 뭔가 좀 가능성이 좀 있는 쪽에다가 뭔가 비벼야 되는데 뭐 도저히 뭐 수가 나지 않는 곳에서 계속 뭔가 지금 변화를 꾀하고 있거든요. 갈 데가 없네요. 뭐 이런 식으로 뛰어서 봉쇄하게 되면 별다른 수가 없어요. 백이. 네, 그렇게 뭐 어려운 변화도 아니고요. 네, 아주 씌우면 됩니다. 글쎄요, 뭔가 착각을 했을 리도 없을 것 같은데 사실 이렇게 된 시발점이 백이 젖혀간 수가 문제가 됐었죠. 젖혀서 흙이 찢게 되면서 네. 이 백 전체에 사활이 걸리면서 문제가 됐는데 사실 이 젖혀간 수도 김성식 선수가 이 수를 뒀거든요. 네. 그리고 이 중앙 쪽의 변화 글쎄요, 오늘 좀 김성식 선수가 힘이 들어갔나요? 긴장이 좀 독이 될 수 있죠. 그리고 또 이런 점도 있어요. 그러니까 김성식 선수가 본인이 뭔가 실수로 인해서 좀 바둑이 좀 비세에 빠졌기 때문에 본인이 스스로 뭔가 좀 그 해결하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좀 무리수를 좀 둘 수는 있습니다. 네. 그러나 그럴수록 침착하게 둬야 돼요. 예. 여기서 뭔가 승부를 결정짓겠다는 거네요. 뭐 흙은 이쪽 굿자를 하고 틀어 막았습니다. 근데 뭔가 좀 모양은 만들어지고 있어요. 찝으면 뭐 패라도 버틸 수 있을까요? 백이 찝고요. 네. 이곳을 젖혀서 호구 치게 되면 지금 흙이 찝고 지금 이렇게 차단이 되거든요. 네. 되면 지금 당장은 이제 백도 이곳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수는 되지 않지만 이제 수상전이 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거 붙여서 뭔가 백도 조금 변화 여지가 좀 만들어지는 것 같긴 한데요. 근데 이거 먼저 뒀어야죠. 찝어서 교환시킨 이후에 젖혀서 호구를 쳐야 됩니다. 지금 이 교환을 생략하게 되면 흙이 쪽을 먼저 찝어서 그런데 백이요. 중앙도를 버리고 하변을 사는 변화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원래 이곳은 흙의 모양이었던 곳이었잖아요. 원래 중앙은 잡혔던 돌이었고 하변을 산다면은 백은 다 살리질 못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좀 이득을 본 형태이기 때문에 일단 하변도를 살려놓고 좀 승부를 길게 가져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무리한 백의 움직임에 흙이 걸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동안 침착하게 둬왔던 김연경 선수가 발끈했습니다. 뭐가 나왔네요. 근데 이건 백의 처리가 잘 됐어요. 네. 김성식 선수의 무리수가 통했습니다. 네. 이건 솔직히 그냥 흙이 이 백을 잡았던 형태에서 지금 패가 만들어졌고요. 사실 이 패는 백의 꽃놀이 패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 패를 백이 이기게 되면
이 흙 전체의 생사도 문제가 되고 잡혔던 백이 살아가는 것이어서 결과적으로 이 패를 흙이 이기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흙이 이쪽을 찝고 백이 때려내고 아마 이런 식의 진행이 예상이 되는데 이렇게 진행됐다고 가정을 해보면 백의 처리가 너무나 잘 됐죠. 부분적으로 본다면 백이 대성공을 거둔 것입니다. 근데 조금 아쉬운 점이라면 이것을 하나 찝어서 교환을 시켰다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정도로도 지금 백이 대성공을 했습니다. 네, 지금 백이 추격은 많이 했는데 네. 그 전에 차이가 워낙 많이 난 바둑이었기 때문에 아직도 흙이 지금 우세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백도 조금 희망은 생겼어요. 네, 그래도 하변을 다 지웠습니다. 예. 네, 그 과정에서 흙은 중앙 쪽에 엄청난 지금 두툼이 만들어졌고요. 흙 입장에서는 이 두툼을 잘 이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이곳 이제 날일자를 해서 중앙 두툼이 있기 때문에 흙은 좀 강하게 좀 처리를 할 수가 있겠죠. 백 입장에서는 뭐 계속해서 강하게 둘 수밖에 없습니다. 김성 선수의 그 중앙 쪽 무리수가 결국은 통했거든요. 그리고 페어 대국이다 보니까 한 사람이 아닌 두 사람이 두는 것이어서 네. 서로 또 생각이 좀 다를 수가 있고 조금 무리가 되더라도 또 잘못 상대방 쪽에서 대응을 해준다면 또 무리수가 통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백이 계속 버텨나간다면 이 바둑도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지금 뭐 집 차이는 그래도 좀 많이 나고 있습니다. 네, 워낙 많이 잡혀서 사성만 해도 중앙에 15개는 됩니다. 지금 끊었는데요. 이것은 이제 백이 단수 치고 뭐 이곳 한 칸을 뛰게 되면 이곳 막는 수가 선수이기 때문에 이제 흙이 밀고 단수 치고 이렇게 잡을 수가 있는데 백은 이제 이런 쪽을 붙여서 처리하게 된다면 이 변화도 백이 처리가 잘 됐습니다. 지금 중앙 쪽에 흙에 엄청난 두터움이 있었는데 네. 그 두터움을 백이 잘 지우고 있어요. 김영현 선수 이 수는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것은 그래도 밀어놨어야 밀어놓고 됐을까요? 네. 단수 교환하고 그러고 잡는 것이 나았을 것 같아요. 교환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지금 백도 응수가 달라졌어요. 붙이질 않고 이것을 붙여서 지금 실리로 좀 버티고 있습니다. 지금 형세가 불리한 백의 입장에서는 지금 최대한 지금 버티는 모습이고요. 흙은 워낙 유리하니까 좀 소심해졌을까요? 예. 네. 지금 흙은 안전한 길을 택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형세가 많이 유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안전 운행하는 것이 뭐 현명한 판단일 수가 있어요. 사실 바둑을 복잡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백의 주문이거든요. 뭐 백은 이제 이런 식으로 중앙을 두고 뭐 흙이 연결하는 변화가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흙이 뭐 이런 식으로 붙여서 또 버티는 수도 가능하고요. 근데 이 수도 아니에요. 이것도 백이 이렇게 흙이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반발하기 때문에 이 교환도 악수입니다. 백은 그냥 뒀어야죠. 지금 이곳은 작은 자리인데요. 지금은 흙도 당연히 이쪽 공격을 했어야죠. 이곳은 집으로 한 15집 정도 되는데 지금 15집은 작은 곳입니다. 네. 지금 이 중앙이 워낙 중요한 곳인데 지금 네 선수 모두 이 중앙을 지금 놓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교환이 다 악수예요. 박성현 선수는 교환이 될 수 있는 자리를 두면서 김성식 선수가 두고 싶은 곳을 두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네. 지금
박승현 선수와 김성식 선수 두 선수를 놓고 봤을 때 역시 박승현 선수가 좀 리드를 좀 해 나가야 돼요. 예. 본인이 에이스라면 본인이 주도적으로 좀 리드해서 좀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사실 그렇다면 이곳 선수를 하기보다는 사실 이곳이 또 선수도 아니었어요. 네. 선수가 되는 자리도 아니었고 중앙을 뒀어야 되는데 본인이 뭔가 지금 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박승현 선수. 지금 오히려 지금 박승현 선수가 선수 되는 것을 두고 네. 그 결정을 지금 김성식 선수가 하고 있는데 지금 김성식 선수의 이 착점들이 지금 실수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건 뭔가요? 지금 누가 뒀죠? 김연균 선수가 밀었는데 근데 부분적으로는 끊게 되면은 흙이 잡히기 때문에 엄청난 손해입니다. 근데 하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는 이유가 하나는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끊어서 잡히긴 하지만 흙이 이곳을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곳 등이 선수기 때문에 이런 곳이 다 선수입니다. 선수기 때문에 이곳 나오는 수로 인해서 이 우중앙 쪽 백을 공격할 수 있다는 그러니까 수단은 남아 있지만 부분적으로 본다면 이 끊기는 수가 남기 때문에 밀어간 수는 실수입니다. 김영 선수의 실수입니다. 네. 예상치 못한 곳에서 흙의 실수가 나왔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쪽 변화하고 상관없이 이 꼬부리는 수로 인해서 이 나오는 수를 노릴 수는 있어요. 나오고 지금 축이 안 되기 때문에 백이 이렇게 씌워가야 되는데 단수 치고 뛰게 되면 자체로도 충분히 네. 흙이 싸울 수가 있고 그리고 흙은 언제든지 끊어서 백석점에 제압이 되기 때문에 흙이 충분히 싸울 수 있는 그런 형태란 판단에서 이 나오는 수를 두기 위해서 꼬부린다는 것은 조금 이해는 됩니다. 예. 그러나 지금 당장 이 나가는 수가 확실치 않다면 밀어가는 수는 좀 찬성할 수가 없고요. 지금 이곳 변화는 일단 흙 입장에서는 알기 쉽게 지금 모양을 정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우변은 흙이 뚫으면서 연결이 됐습니다. 네. 지금 백이 중앙 쪽 둬서 좀 말이 안 되는 결과죠. 백이 원래 씌우고 흙을 이렇게 뭐 이선적으로 연결을 시켜주는 그런 변화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오히려 흙이 이 백도를 제압을 하면서 상당한 실리를 얻고 지금 살아가게 되는 형태고요. 이 변화는 백 입장에서는 불만이겠죠. 이어서 움직일 수가 있나요? 지금 이곳 있는 수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요, 지금 백이 한 점을 이었었죠? 예. 지금 이곳 있는 네. 수요? 이곳은 당장은 별다른 수가 없습니다. 있더라도 그러니까 수상전을 생각을 해보면 백의 수가 몇 수 되지 않거든요. 그렇죠. 사실 지금 흙이 끊어서 싸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곳은 아무런 수가 나지 않습니다. 끊더라도 때려내게 되고 그리고 백이 있더라도 흙이 있게 되면 이것은 백의 수가 몇 수 되지 않기 때문에 수상전이 안 됩니다. 글쎄요. 지금 흙이 형세가 많이 유리하기 때문에 그냥 인내하면서 둘지 김연균 선수답습니다. 저라면 고민 안 하고 이거 바로 끊을 것 같아요. 끊는 수가 뻔히 보이기 때문에. 네, 혹시 모르니까. 예. 그런데 네. 김연균 선수는 가장 안전한 길을 택하고 있습니다. 이 점이 김연균 선수의 가장 큰 장점인데 지금 백이 이었고요. 이제 3분 전입니다. 근데 끊는 것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상전은 안 됩니다. 흙이 수를 줄여 나가게 되면 백이 먹여치고 단수치고 잇고 붙이더라도 흙이 수상전은 한 수 빠릅니다. 근데 지금 이곳을 왜 두고 있죠 지금? 끊기게 되면 이 백이 다 잡히는데요. 시황공제 3분 전입니다. 자, 지금
백은 이제 집으로 따라 붙긴 어려워졌고요. 우변에 흙집이 더 불었기 때문에 여기가 좀 마지막으로 해보는 곳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좀 백은 뭐 버티긴 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정상적인 진행으로는 이 바둑의 역전이 어렵기 때문에 백은 계속 버텨야 되고 흑은 안전한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뭐 흑이 받으면 뭐 별다른 수가 내질 않죠. 네,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네, 상대가 버티니까 네. 지금 서울고 선수들은 계속 지금 물러나고 있습니다. 아, 그 교환은 아까운데요. 끊을 수 있는데 굳이 끊질 그러니까요. 않았어요. 지금은 네. 이 백넉점의 가치가 많이 작아졌잖아요. 그리고 이거 왜 연결 안, 이거 끊기면 다 잡히는데요? 이거 왜 안 됩니까? 이거 몇 집입니까? 사승만 해도 10개, 20집, 한 30집 되는 자리면 뭐 반상 최대인데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것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중앙이 큰 곳입니다. 백 공제 2분 전입니다. 이건 뭐 네. 승부가 난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집 차이가 좌상기 많이 벌어진 것 같아요. 끊어 잡더라도 예. 중앙부터 우변까지 이어지는 흙집이 어마어마합니다. 네. 백이 뭔가 좀 추격을 하는 듯 보였지만 네. 지금 중앙 백돌이 잡히게 되면서 차이는 더 벌어졌고요. 역시 서울고의 김연기 선수와 이동희 선수 최강의 페어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박성현 선수와 김성식 선수 정말 개인 기량들이 아주 뛰어난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 최강의 페어조를 맞아서 과연 어떤 바둑을 보여줄지 사실 저도 기대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이 바둑은 그 초반에 좌변쪽 처리 과정에서 백에 좀 착각이 나오게 되면서 백의 생사가 좀 패가 문제가 되었고 그 패 과정에서 백의 큰 손실을 보게 되면서 좀 형세가 때이르게 좀 흑쪽으로 기울게 되었습니다. 네. 그 이후에 백이 계속 버티면서 좀 추격은 하고 있지만 뭐 서울고 선수들이 지금 허점을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예. 지금은 승부가 거의 결정이 된 것 같아요. 백 공제 1분 전입니다. 지금 시간이 두 학교 모두 많이 남지 않았네요. 네. 경성고는 1분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네, 그만큼 이 바둑이 얼마나 치열하게 진행되었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김성지 선수의 바둑 스타일을 이제 좀 알 것 같아요. 계속 버티는 스타일입니다. 네. 그러니까 조금 뭐 형세가 나빠서 버티는 것도 있지만 원래 바둑 스타일이 조금 버티는 바둑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버티는 바둑이 조금 자신보다 좀 기량이 약한 상대와 대국했을 때는 통하지만 조금 자신보다 조금 강한 상대와 대결했을 때는 그게 잘 먹히질 않거든요. 네, 지금 설구 선수들 지금 안정적으로 마무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설구의 김연균, 이동희 페어조를 누가 이길 수 있을까요? 김영균 선수가 몇 년 전에는 이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좀 더 좀 리더십이 보이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같이 배려를 해줬다면 네. 지금은 방향을 잡아주면 그걸 또 이동희 그렇죠. 선수가 받아주고. 그러니까 지금 이 조합이 가장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명이 지금 리드를 하고 한 명은 그 뒷받침을 해주는 거죠. 네. 예. 백 공제 그러니까 1분 전입니다. 김영균 선수가 잘 둘 수 있도록 이동희 선수가 지금 뒷받침을 잘 해주면서 정말 절묘한 지금 호흡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동희 선수가 조금은 기복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자리 잡은 것 같죠. 예전에는 이동희 선수가 뭔가 본인이 하려고 했었어요. 네. 하려고 하다가 좀 실수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고 그렇습니다. 김영희 선수를 계속 맞춰주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경성고 같은 경우에는 박성현 선수와 김성식 선수가 이렇게 페어조로 처음 출전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두 선수 간의 그 호흡이라든지 네. 좀 역할 분담이 좀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에이스, 그러니까 박승현 선수가 에이스잖아요. 그러면 에이스로서 뭔가 본인이 좀 해줘야 될 부분이 있는데 뭔가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상황에서 오히려 그 결정을 김성식 선수에게 좀 넘기는 그런 부분도 좀 보였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은 조금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 3국 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지금은 뭐 집 차이가 네. 워낙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아마 두 학교의 검토실은 아마 지금 3국을 준비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겼습니다. 선언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흙이 두지 않아도 되는 곳을 때려냈거든요. 그것도 때려내도 선수 의미가 있네요. 5집 공제입니다. 패로 들어가는 수가 있으니까. 네, 지금 두 학교 모두 페널티 시간을 초과해서 5집씩 받았습니다. 시간을 예, 지금 이제 시간 해제하겠습니다. 시간 해제하겠습니다. 자, 공배만 남았습니다. 몇 번 전투가 끝나고 나니까 바둑이 다 마무리가 되어버렸네요. 오늘 바둑 정말 치열했습니다. 좌변 백의 생사로 만들어진 전투가 전체적으로 계속 번져나갔고요. 우변 쪽에서 또 한 번의 전투가 있었는데 거기서는 서로 뭐 큰 전투가 벌어지기보다는 뭐 알기 쉽게 정리가 되면서 네. 흑의 대승으로 끝이 난 것 같습니다. 네, 뭐 대표 한 명이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김영균 선수와 김성식 선수가 개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차이가 워낙 많이 벌어졌기 네. 때문에 네 선수 모두 뭐 결과는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석이 많아요. 예. 그 많던 백집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네, 시간 공제로 두 팀 모두 5집씩 받았기 때문에 반상으로만 계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백집이 20집 났죠. 네. 중앙 쪽에 한 집이 지금 있는데요. 예, 반면 22집 차이 났습니다. 네. 그러면 15집 반인가요? 네. 네. 초반에 너무 망했어요. 대마가 다 잡히면서 네. 분발했지만 차이는 컸습니다. 흑 15집 반승입니다. 경성고 야심차게 나왔을 것 같은데요. 아쉽게 됐습니다. 16강 8경기 2구 끝났습니다. 경성고 서울고 1대1 스코어 됐습니다. 네, 이렇게 1대1 가면서 3국으로 최종국 가게 됐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16강 8경기 이후 저희가 또 내용도 기대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정말 최강의 페어조, 서울고의 김영균, 이동희조를 맞아서 경성고의 박승현 선수와 김성치 선수가 또 어떤 바둑을 보여줄지 해설하는 저희도 기대를 많이 했는데 그러나 기대만큼의 내용은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사실 경성고가 좌변 쪽에서 좀 큰 착각이 나오면서 때일은 좀 비세에 빠졌고 그 이후에 좀 추격을 하긴 했지만 뭐 서울고 선수들이 알기 쉽게 좀 마무리를 하면서 서울고의 완승으로 끝이 났습니다. 네, 역시 서울고 페어조 넘기가 녹록지 않습니다. 이렇게 1대1 되면서 3국으로 가게 됩니다. 경성고도 다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3국 결과 어떻게 될까요? 기대해 주시고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